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일스튜디오 치과 대표 원장 김연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의학 채널 비욘디에서 투명 교정, 정말 티가 안 날까? 그리고 투명 교정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정 치료를 하러 오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에요. 정말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이 질문부터 중점적으로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어렵게 설명을 해 드리기보다는 누가 들으셔도 너무 편안하게 또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게 저희 오늘 그냥 수다 떨듯이 병원에 와서 상담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제 소개를 쪼끔 먼저 해 드리면,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논현동에서 교정과 심미 전문 치과인 스마일 스튜디오 치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투명 교정 장치 나노라이너 대표 연자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원장님들이 투명 교정을 처음 시작하실 때도 투명 교정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는 역할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명 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만한 궁금증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금하신 부분들을 오늘 좀 속속들이 살펴보고 함께 대화를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음 이제 오늘 다룰 내용들의 목차인데요. 먼저 투명 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투명 교정이 선호가 되는지, 그리고 투명 교정 치료는 어떤 점에서 원래의 교정 치료와 다른지, 그리고 투명 치료 교정 과정, 그리고 투명 교정 치료는 어떠한 부정 교합을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 주시는 질문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먼저 그러면 '투명 교정이 뭘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어 봤는데 이게 뭘까?' 하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투명 교정은 투명 교정 장치라고, 투명한 입에 꼈다 뺐다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아주 말 그대로 투명하고 얇아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환자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1 번부터 10 번까지 나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1 번부터 뭐 40 번, 50 번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숫자가 있는 거는 각 단계별로 우리가 조금씩 치아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투명한 장치를 통해서 단계별로 내 치아를 움직이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되십니다. 음.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 맞춤 장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위생적으로 우리가 교체를 그때그때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단계라고 표현을 해 드렸는데, 각 단계마다 정말 미세한 힘으로 정말 계획된 만큼만 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슬라이드가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말 멋지고 예쁜 미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죠. 제가 봐도 너무너무 예쁜데요. 우리의 미소는 사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아름다운 거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능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실 누군가 딱 처음 바라봤을 때 첫인상이 결정되는 게 우리의 미소와 치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제 뭐 자신감,
자존감이 결정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미소가 이렇게나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교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미소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아무래도 투명 교정이겠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 텐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예쁘고 고른 치아를 타고 태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몇 가지만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과계교합이라고 하는데 윗니가 쉽게 말하자면 아랫니를 너무 많이 덮은 경우, 또는 뭐 두 번째로 개방교합, 우리가 앞니가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시거나 아니면 뭐 돌출, 뭐 덧니, 이런 식으로 치아가 삐뚤빼뚤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이런 경우인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가장 "부분 교정으로 간단하게 되지 않아요?" 라고 되게 간편한 마음으로 많이 찾아오시는데, 치아가 앞니 쪽이 틀어지시거나 아니면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거나 하는 문제들로 교정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동안은 어떻게 치료를 했는가를 살펴보면, 화면에 보이시는 게 우리가 옛날에 "철길 깐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치들은 뭐 영어로는 그냥 braces 라고 하는데, 뗐다 붙였다 하는 장치고, 우리가 뭐 메탈 장치 또는 뭐 세라믹 장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물론 제가 아주 멋지고 예쁜 사진을 준비하긴 했지만 눈에 굉장히 잘 보이죠.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여서 요 "철길 깐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긴 한데, 기존에는 이런 방법으로 치아를 교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켓 사이사이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얇은 와이어를 넣어서 치아가 배열되는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음. 음 잠시만요. 음. 이어서 가보자면, 그런데 이전에 장치를 브라켓 장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사실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SNS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발달한 시대고, 여기에도 제가 해 놨지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틱톡,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의 외모가 집중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고, 뭐 신경을 쓰지 않다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저희가 눈에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린 친구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기존 장치를 사용했을 때 원장님 고무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입을 다물 때 치아 밖으로 조금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하고 불편감을 좀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교정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방금 말한 것들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소개팅도 해야 되고, 뭐 연애 데이트도 하셔야 되고, 뭐 여행도 다니셔야 되고, 또 중요한 졸업 사진을 찍기도 하셔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교정 장치를 뗐다 꼈다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좀 발맞춰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그 대안이 바로 투명 교정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투명 교정 장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그래서 투명한, 정말 말 그대로 투명한 막이 이렇게 있는 장치를 입에 꼈다 뺐다 하는 거라서, 가운데 있는 사진 보시면 사실 거의 티가 안 난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일부러 메탈 장치, 그리고 세라믹 장치, 그리고 투명 교정 장치를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보여 드렸는데, 어
말 그대로 그냥 누구나 교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어 티가 나네. 티가 좀 덜 나네.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은데.'라고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죠. 뭐 저스틴 비버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라는 분인데요. 이 두 분은 사실 연예인이라서 제가 넣어 놓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외형적으로 이 장치가 보이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더 잘 알 텐데 빌리 아일리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비주얼 라인을 굉장히 청소년기 때부터 오랫동안 착용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의 뮤직비디오에서 직접 그걸 따로 준비하셔서 꼈다 뺐다 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바이럴이 되면서 '아 이렇게 친근하게 연예인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외모에 정말 큰 걱정 없이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굉장히 바이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안하고 뭐 '티 나지 않는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모두가 알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 요거는 구글 트래픽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어 뭐 결론적으로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기존의 교정 방식이 아니라 투명 교정, 인비주얼 라인, 나노 라이너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뿐만 아니라 뭐 시장 조사도 했지만 이건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죠. '내 기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투명 교정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더 많은 관심과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굉장히 좋은 부분은 임상적인 투자도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투명 교정 치료는 무엇이 다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정말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겉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빌리 아일리시도 지금 장치를 낀 사진이거든요. 근데 뭐 셀피를 찍기에도 말을 하기에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물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장치가 뭐 반짝반짝 빛나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장치와 비교했을 때는 티가 거의 나지 않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예시도 하나 더 놨는데 이제 비욘세 씨는 한번 보시면 메탈 교정 장치를 팬분이 붙여 놓으셨어요. 근데 보시면 두 개가 확연하게 딱 비교가 되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투명 교정 장치의 경우에는 장치에 탈부착, 탈착, 꼈다 뺐다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쉬워요. 스스로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일주일 내내 정말 열심히 교정 치료를 받다가 주말에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다 또는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면접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잠깐 장치를 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탈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투명 교정의 가장 큰 또 특징일 수가 있고요. 음. 이 부분은 사실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편안해하시는 부분인데 와이어로 했을 때와 다르게 부드럽거든요, 표면이. 그래서 와이어가 입안에 있다 보면 또는 브라켓을 치아에 붙이다 보면 입술을 움직이실 때나 뭐 볼이나 치아 끝 부분이 와이어에 살짝살짝 걸리거나 찔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불편감이 이제 싹 해소가 되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투명 교정이 그런 와이어에 찔림 같은 게 없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교정 치료에 통증이 감소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근데 교정 치료 자체는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는 게 당연히 우리 치아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파요."라고 할 수는 없고 조금 조금의 불편감은 있거든요. 그치만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단계마다 제가 계획된 힘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획된 만큼만 움직이기 때문에 힘이 내가 기존에 하던 와이어보다 힘 조절이 됐기 때문에 덜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학생분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투명 교정 장치를 하시는데요.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규칙적인 내원이 어려우신 경우에 정말 시간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병원이 서울에 있는데 저희 병원에도 뭐 지방에서 교정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가시거나 뭐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계시더라도 너무 잦은 내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투명 교정의 정말 큰 장점,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이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치료 난이도가 이제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어렵겠다. 오래 걸리겠다.'라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교정 치료를 할 때 난이도가 좀 높은 경우에는 투명 교정 장치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기존의 브라켓이나 와이어로 진행하는 장치를 의사 선생님들이 선호하긴 합니다. 그리고 투명 교정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착용 시간을 저는 "최대한 많이"라고 설명을 해 드리긴 하는데요. 하루에 뭐 최소한 20 시간 정도는 끼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려요. 아무래도 내가 장치를 꼈다 뺐다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오늘은 좀 끼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빼놓는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계획된 그 치료가 그 단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는 장치를 꼈을 때 "안 맞는데요. 뭐 불편한데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점은 20 시간 이상씩 충분히 장치를 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거 구강 위생 관리가 꼭 필요한 게 모든 교정 치료긴 하지만 투명 교정 치료 시 반드시 꼭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생각하면 그 안에다가 만약에 균들을 막 넣어 놓는다고 생각했으면 막 자라나겠죠. 근데 우리의 투명 교정 치료 장치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돔처럼 우리의 치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식사를 하거나 뭐 간식을 먹고 그냥 장치를 껴 버리면 균을 배양하는 역할이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 위생 관리를 꼭 반드시 잘 해 주셔야 하고 보통은 장치를 낀 상태에서는 음식을 드시지 말아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투명 장치니까 투명하다. 그리고 탈부착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탈착이 가능하다. 찔리지 않는다. 통증이 조금 적다. 그리고 내원 주기가 길어서 편안하다. 장거리에서 내원을 해서 하는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병원을 내가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투명 교정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 교정 치료의 순서,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병원에 왔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첫 스텝이 원장님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재차 말씀드리는 게 내가 정한 병원, 내가 정한 원장님이랑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으신지를 명확하게 소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정 치료의 목표점, 도달점을 같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장님과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단 그리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병원에 가시면 막 사진도 여러 개를 찍을 거예요. 입 안도 찍고 바깥에도 찍고 옆모습도 찍고 그리고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 찍겠습니다."라고 하고 얼굴, 앞면, 옆면 CBCT까지도 아마 촬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 치료 과정 중에서 이 초기 단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더 좋은 기능 그리고 더 예쁘게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하니까 엑스레이 왜 찍어요? 찍기 싫어요."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아 맞아.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지.'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 한 다음에 투명 교정 장치는 스캐닝을 합니다. 스캐닝이 말 그대로 스캔, 이만한 장치를 가지고 입 안에 넣어서 우리의 치아, 구강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일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뭐 엑스레이와 구내 사진과 이 스캔 데이터를 다 같이 원장님이 살펴보면서 우리 환자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엑스레이 찍는다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렇게 '어떤 느낌인가?' 하고 보여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진을 보고서 엑스레이를 보고서 원장님들이 '아 뭐 입이 돌출이 됐네. 돌출된 입을 해소시켜 드려야겠다.'라는 치료를 세운다거나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개방교합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또 사진을 통해서 직접 보면서 원장님들이 '아 이런 계획을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실 수가 정확한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 뭐 우리가 악정형 치료라고 하는데요. 턱 교정 치료를 하면서 턱을 성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도 이런 엑스레이를 통해서 원장님이 얼마나 어떻게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상세하게 준비 과정에 같이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스캐닝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원장님들이 바로 이 셋업 교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투명 교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전후를 보여 달라고 하시면 다 이렇게 보여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다가 원장님이 고쳐서 한 번 더 해 봤다가 하기도 하고 가장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나의 최종 투명 교정 장치가 제작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짜잔 하고 장치가 열심히 계획된 장치가 도착을 하면 이제 투명 교정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 세트가 도착해요. 그래서 장치를 넣어서 보관하는 통도 드릴 거고 보시면 번호도 써 있죠. 그래서 단계별로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이렇게 장치를 끼게 되시는 거고 이거는 나노 라이너, 여기는 인비절라인. 그래서 보시면 숫자도 많고 통도 많고 한데 걱정 마시고 굉장히 상세하게 순서가 헷갈리지 않게 소개가 되는 거가 또 투명 교정의 장점이라서 재미있게 즐겁게 뭔가 진도 나가는 걸 즐기시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장치를 입에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우리 치아가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상상을 해 보시면 둥근 항아리를 그냥 막 돌리는 건 힘들겠죠. 근데 거기다가 손잡이를 짠 하고 붙여 주시면 쪼금 더 움직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 손잡이를 바로 어태치먼트라고 하고요. 보통은 레진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치아에 탁 붙여 줍니다. 그래서 쪼끔은 불편하지만 장치를 넣기 전에 첫날에 이 어태치먼트를 치아에 붙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사실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투명 교정이라고 해서 저는 치아에 아무것도 안 붙이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뭔가 "장치를 붙이네요."라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교정 치료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치아에 어태치먼트를 붙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아 위에 하얗게 점이 보이죠? 이게 바로 치아 위에 붙인 어태치먼트고 요 부분을 저희가 장치로 뭐 조금 더 당기고 눌러서 힘이 들어가서 치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움직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뭐 미니스크류라든가 사진에서 보이는 뭐 고무줄이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장치들을 사용해서 교정 치료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전체 교정이 끝나게 되면 그럼 유지를 어떻게 하냐 또 많이 궁금해하시죠. 저는 입 안에 이렇게 유지 장치를 부착해 드리는 걸 조금 선호하고요. 부착하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꼈다 뺐다 하는 투명 교정 장치와 똑같이 생긴 유지 장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편안한 방식으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뭐 장치 착용 시에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장치 하나당 보통은 5 일에서 뭐 2주 정도까지 계획된 기간만큼 착용을 해 주시면 되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래도 20 시간 이상 사용하시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투명 규정 장치 낀 상태로는 음식물 먹지 않기 요런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명 교정에 대해서 또는 교정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저는 치료가 될까요, 원장님?" 이런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케이스를 다 지금 다룰 수는 없지만 가장 빈번하게 병원에 찾아오시는 케이스만 살짝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치료 가능한 부정교합 사례들이거든요. 음. 자 이제 보시면은 이 환자분의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보시면 턱이 좀 뒤로 빠져 있는 무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뭐 청소년인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에 일찍 오시면 성장을 유도해서 개선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 같은 경우에 기존의 브라킷이나 와이어 장치가 아닌 투명 교정 장치로 충분히 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아래턱이 앞으로 많이 자라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뭐 악정형 장치라고 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장치처럼 입에 막 크게 물고 있어야 된다거나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바이오네이터나 이런 장치들이 쪼끔 불편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측 보시면 투명 교정 장치로 똑같이 치료를 하는데 쪼금 더 간편하고 편안해 보이죠. 그래서 훨씬 더 환자분 친화적인 치료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개방 교합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개방.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앞니가 닫아져지지 않는 상황일 때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치열이 또 고른 분들이 많아서 '아 이거를 교정으로 치료를 해야 돼?'라는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치과에 오시면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금니를 위로 밀어 넣어서 앞니가 닫힐 수 있게끔 하는 교정 방식인데 투명 교정 장치를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굉장히 잘 치료가 됩니다. 음. 그리고 사실 환자분들이 개방 교합인 경우에는 앞니끼리 닿지가 않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면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식사하실 때마다 이제 끊어 먹기가 너무 불편하셔서 어 좀 일상생활이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받아서 개선하는 것이 좋고요. 음. 다음은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비절라인을 통해서 보시면 어금니 부분에 이제 장치도 들어가고 해서 개방 교합이 좀 개선된 거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과계 교합. 이거는 개방 교합이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깊게 물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약간 과계 교합이었는데 굉장히 불편한 게 음식물을 먹으면 치아와 치아끼리 닿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래 치아로
위에 입천장을 막 닳게 해요. 음식물이 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밥 먹는 게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데 되게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깊게 물리는 윗니가 내려와 있다면 윗니를 올려주고 아랫니가 올라와 있다면 올라온 아랫니를 내려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옥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을 하면 위에 앞니가 아래로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고개를 힝 하고 수그리고 있는 게 바로 옥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옥니 치료 같은 경우도 치아의 각도를 회복시켜주는 교정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사진 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반대, 두 번째 치아가 반대 교합이죠. 또는 송곳니에 굉장히 덧니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덧니나 반대 교합도 투명 교정 장치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니가 도출됐을 때 또는 앞니가 벌어져 있을 때도 다 가능을 하고 치열이 이렇게 틀어져 있었을 때도 저희가 치아 하나하나 계획을 넣어서 이렇게 투명 교정 장치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틀어진 치열을 배열을 해야 되는데 입천장에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악궁 확장이라는 단계를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투명 교정 장치 자체로도 확장을 하기도 하고 부가적인 악궁 확장 장치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진료도 다 투명 교정 장치로 가능합니다. 치아 사이 공간을 다시 닫아서 메꾸기도 하고 또 양악 수술이나 악교정 수술에서도 저는 투명 교정 장치를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는데 사실 수술 전에 그리고 후에 술전, 술후 교정을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교정 장치이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입이 붓는다든가 턱이 붓는다든가 해서 교정 장치 자체가 굉장히 불편감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투명 교정으로 바꿈으로 해서 이것도 또한 환자 친화적인 굉장히 환자분들 입장에서 편안하게 조금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부정교합의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투명 교정을 통해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치료가 가능해요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우리가 치아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또는 고민이 되는 대부분의 경우를 투명 교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다 가능하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미리 여러분들이 물어보기 전에 가장 많이 저한테 여쭤봐 주시는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가장 먼저 투명 교정 정말 티가 안 나나요? 오늘의 제일 큰 주제기도 했죠. 티가 안 납니다. 아예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 장치의 와이어 장치나 브라켓 장치에 비교해서는 장치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편안하게 교정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약속 있는 날, 나 면접 있거나 데이트하고 싶은 날 이런 날은 탈착 제거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더군다나 장치가 없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저는 티가 안 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오른쪽에 제가 준비한 사진에서처럼 미니 스크류나 고무줄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1 주일, 2 주일씩 병원에 안 오시다 보면 이 고무줄이 조금 변색될 수도 있고 좀 눈에 좀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부수적인 장치만 잘 관리하고 사용을 해 주신다면 최대한 티 안 나게 교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다음 질문은 투명 교정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나요? 제가 이것도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미 답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음 안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단 난이도가 너무 높은 치료의 경우
치아가 뿌리가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명 교정 장치만으로는 쪼끔 부족할 수가 있어서 어 그거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세하게 상의를 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또는 장치를 이제 오래 끼는 것 자체가 "내가 일상생활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투명 규정 장치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질문. "발치를 하면 투명 규정이 불리한가요?" 저는 "노"라고 하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정말 많이 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발치 교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담도 굉장히 많이 어 받으시고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치아 뿌리의 이동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발치 교정의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려운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발치 교정의 경우에는 정교하게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투명 교정 장치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바로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경우가 미니 스크류나 고무줄이나 저희가 투명 교정 장치 하나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도우미 장치들을 이용해서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발치해도 투명 교정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랑니 관련한 질문도 정말 많은데요. 어 "교정 전에 사랑니를 꼭 빼야 하나요?" 음. 이 질문은 사실은 진단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엑스레이 보시면 맨 끝에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친구가 사랑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니라서 반드시 뽑아야 돼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랑니 자체가 원래 교정의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랑니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고 또는 진단을 해 봤더니 사랑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없지만 배열상 우리가 입 안에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할 때가 있거든요, 치아 이동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랑니 발치가 동반되는 교정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즘에 그 청년의 범위가 정말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확실히 느끼는 게 이전과 비교해서 제 교정 환자분들의 나이대가 60대, 70 대까지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요즘은 나이와 정말 상관없는 전혀 연관을 지을 수 없는 너무 젊으신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자기 관리도 잘하시고 그래서 교정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정말 다양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나이가 많은데 지금 투명 교정 치료를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당연히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꼭 내가 노년기에 "교정 치료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람 몸이 나이가 들수록 잇몸 조직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아지겠죠. 통증에 대한 역치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는 또 세포 반응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신체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쪼끔 많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쉬운 거는 아니고 원장님들께서 아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고 근데 아무래도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어렸을 때 내가 사실은 교정 치료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여건상 못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교정 치료를 하셨을 때 그 만족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타 다른 이유로 내 신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타 다른 이유로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 적극 권해 드려요. 그 자신감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고 사실 정말 교정 치료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뭐 "세포의 활성이 다르다."라는 말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정 치료의 뭐 결과의 완성도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적으실수록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신다면 1 살이라도 어렸을 때 진행을 하시는 게 뭐 뼈의 회복에도 잇몸이 움직이는 데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교정 치료할 때 또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저 술 마실 때는 교정 치료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희가 술자리에 가면 너무너무 즐겁죠. 그래서 가장 크게 발생되는 문제가 뭘까요? 사실 장치를 많이 잃어버리십니다. 근데 제가 단계별로 장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잖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가 홀랑 빠지면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계의 장치를 다시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술을 드시는 거는 좋지만 꼭 내가 장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장치를 넣을 수 있는 예쁜 케이스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참하고 술자리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음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내가 술을 마시는 동안 나도 모르게 투명 교정 장치를 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술자리에서는 알코올도 마시지만 술과 함께 안주도 드시기 때문에 사실 당이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섭취를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교정 장치를 좀 제거를 해 주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술을 마셨다."라고 하시면 그 귀가하셔서 숙면 취하시기 전에 그대로 주무시지 마시고 양치 꼭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장치를 처음 끼기 시작하시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침이 많이 고이고 좀 발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입안에 정말 얇고 조그마한 머리카락만 하나 들어가도 저희가 다 세심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장치가 아무리 얇고 뭐 부드럽고 하더라도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물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시거든요. 보통 1-2주 안에 다 적응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 1-2 주의 기간 동안에는 뭐 나의 치아, 뭐 나의 혀, 나의 볼 여러 뭐 근육과 연 조직들이 '지금 교정 장치에 익숙해지고 있구나.'라고 기억을 좀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음. 그래서 뭐 침이 좀 고이고 뭐 발음 같은 경우도 쪼끔 연습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면 정확하게 발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교정 마치신 분들이 또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교정을 한 것에 대한 이제 유지죠. 그래서 "교정이 끝나고 다시 틀어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그럼요. 치아는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입 안에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입술도 있고 볼도 있고 혀도 있고 다 혀도 볼도 엄청나게 큰 근육 덩어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힘의 균형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치아, 배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이 깨진 순간 우리의 치아도 당연히 틀어질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움직인 치아는 치주인대라는 고무줄이 달려 있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는 그런 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 장치가 탈락된다거나 유지 장치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치열이 다시 틀어질 수 있어서
교정 치료를 잘 마치셨다면 주기적으로 열심히 병원을 다니시면서 유지 관리를 받으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Q&A는 여기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는 이제 교정 치료를 진행할 때 정말 환자분 한 분 한 분 하나의 예술 작품인 것처럼 생각하고 치아 이동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꼭 당부드리는 게 환자분들 본인도 '내 치아 하나에 진짜 뭐 정말 귀한 거지. 5천만 원짜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작품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교정 치료는 제가 혼자 막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과 함께하는 팀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장님한테 다 의지하고 노력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어떤 교정 장치보다 환자분과의 팀플, 환자분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예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정 치료 과정에 참여하시면 굉장히 긴 교정의 과정들도 조금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병원은 여기 논현동에 있고요. 오늘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한 부분들은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치과 요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치과 상식에 대해서 논의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여쭤봐 주시고요. 준비한 투명 교정 관련한 거는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Q&A 할 수 있나요? 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 투명 교정 장치에 대한 강연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투명 교정에 대해서 재미있게 수다 나눈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번 살펴볼까요? 산책 정원님, 발음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인데 교정 장치를 끼면 발음이 어색해지나요? 적응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음, 보통 처음 꼈을 때는 발음이 다르다라고 느끼시긴 할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2주 정도는 조금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평소에 교정을 하지 않더라도 입술을 크게 움직이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마치 내가 아나운서나 성우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모음이나 자음표를 벽에다 붙여 놓으시고 크게 입술을 움직이시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사실 교정 치료 장치를 입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발음이 잘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눈이 1213 님. "안녕하세요. 저는 앞니가 겹쳐 있고 약간 돌출입 느낌도 있습니다. 투명 교정으로 돌출감까지 개선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발치가 필요할 수도 있나요?" 이제 발치의 경우 아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 치료예요. 그래서 아마도 돌출감이 있으시다면 치아를 후방 이동하는 방향성의 치료가 될 거기 때문에 발치 여부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돌출감이 있는 치아의 개선 투명 교정 치료로 가능합니다. 다음 투심플님. "투명 교정은 힘이 약해서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일반 철사 교정보다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음. 자 이제 투명 교정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살짝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전통적인 우리의 브라켓 와이어 장치가 예를 들어서 근 100 년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투명 교정 장치의 경우는 한 20 년, 20년 알파 정도 됐기 때문에 당연히 쪼금 더 젊은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치의 초기 단계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하는 고난이도 투명 교정 진료나 이런 게 불가능할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때 돌아다니던 썰은 투명 교정하면 뭐 교정이 잘 안 된대. 이런 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도 이루어지고 임상 케이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투명 교정 너무너무 진행 잘 되고요. 그리고 일반 철사보다 뭐 "교정이 더 긴가요? 아닌가요?" 하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진단을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뭐 경험상 저는 일반적으로 투명 교정 장치의 경우에는 치아 하나하나당 정말 세심하게 뭐 각도나 위치에 대한 계획을 넣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반 교정 치료보다도 더 기간이 짧게 든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어 네. 다음 질문. 잔잔한 시냇물님, 사진으로 보면 치열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교합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투명 교정으로 교합까지 정밀하게 맞출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아마 이제 요것도 오해가 쪼끔 있으신 것 같긴 한데요. 교정 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심미적인 부분은 사실은 부가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1 번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하신 교합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명 교정이든 아니든 와이어든 뭐 브라켓 교정이든 세라믹이든 "교정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원장님께서 이 기능과 교합을 맞춰 주시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합에 대한 문제는 투명 교정이라고 해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윤용선 님. "저는 56 세의 남자고 2022 년도에 양악 수술을 받기 위해 교정을 했는데 혹시나 양악 수술 이후 회귀 현상이 어떨 경우에 일어나는지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양악 수술을 받았다."라는 정보 하나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쪼끔 어렵고요. 왜냐면 양악 수술이라는 게 위턱, 아래턱 중 어디에 또는 둘 다 문제가 있으셔서 수술을 받으신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아래턱이 앞으로 많이 나와서 "아래턱 위주의 수술을 진행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턱의 치열의 뭐 방향이나 중점적으로 좀 더 살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양악 수술을 동반한 치아 교정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정말 전반적으로 신경을 쓰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하셨던 병원에 가셔도 좋고 또는 뭐 저희 병원처럼 양악 수술과 치아 교정 치료를 동반하는 병원을 찾아가셔서 정확한 상담을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동반하셨다면 유지 관리, 그러니까 유지 장치를 잘 끼는 거, 나의 입안의 유지 장치가 탈락하지 않았는지 이런 유지 관련한 요소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질의응답이 여러 개 더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끝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1 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저랑 투명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해소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저의 채널이나 추후에 또 추가적인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일 스튜디오 치과 김연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